폭행죄부터 사기 등 형사 사건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 트렌드 아디쇼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 갈등 문제가 커지며 범죄자 혐의를 받기도 하죠.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호소를 하다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 찾아야 하는 곳은 바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억울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조급하더라도 여유를 갖고 초기 대응을 잘 하면서 모든 과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형사 피해를 당했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그 후 이 모든 과정에 신경을 써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의뢰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다는 강승희 변호사는 약 17년 동안 검찰에서 경제범죄, 기업 관련 범죄, 부패범죄 등을 주로 담당하며 검사로 활약했다는데요. 현재 그동안의 경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제가 부장검사 출신의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 사기, 횡령 등 기본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유사수 신행이 다단계 등 피해자가 다수인 조직적인 범죄, 기업 관련 담합사건, 특별법 위반 사건 등 기업 관련 범죄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제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이 많은 만큼 재판 중인 사건보다는 수사 단계에서의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의뢰인 하나하나 사건 내용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진다는데요. 모든 사건의 문제 해결 방안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듣고, 잘 보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고 바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소송에서의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저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을 지키면서 성실성과 책임감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정이 제 사건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정확히 분석한 후 전략을 만들고요.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을 지키며 문제 해결책을 만들고 있답니다. 오랜 경험만큼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사건을 시원하게 처리한 사례도 많다고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의 대변자이므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사건 자체를 공익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가능한 공평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각각의 증거 관계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일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은 적극 주장하고 불리한 것은 적극 방어하는 식으로 사건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자칫 편협한 사고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능한 주장,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 등도 함께 고려하여 사건의 변론 방향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뢰인들에게 편이 되어주면서 희망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강승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변호사님 형사 사건의 경우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혹시 의뢰인들이 뭐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의뢰인들 입장에서 형사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일수록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장이나 판단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나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나서 처음으로 수임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게 뭐 해외 주식 취득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사건은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건인데 그 변호인의 주장은
사건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사건을 좀 검토해 보니까 이걸 자백하고 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많았을 사건이었습니다. 첫 사건이만큼 좀 밤을 새워서 법리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무죄를 다퉜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아서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가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받아서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자백하고 인정하자. 근데 변호사님은 이럴 필요 없다. 예,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런 판단을 내렸다가 그 변호사님 생각대로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혹시 가지지 않으셨나요? 그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법률 관련 법령부터 검토를 해서 많이 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어떤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의 맵시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처를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장기간 형사사건 절차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불리한 상황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사실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면 시간 순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형사 사건에 휘말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를 강승희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